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초년과 중년에 인생이 꼬이지 않고 삶이 행복하면 반드시 말년에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년에 폭망한다. 그러나 초년, 중년에 인생이 꼬이고 외롭고 절망스럽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 말년에는 반드시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영적 원리로 볼 때. 세상의 원리로 볼 때는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러나 말하자면 이 원리는 이 모든 세상의 현자들이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사람이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고 아무 도움이 없고 인생이 꼬일 때 그때만이 말하자면 혼자 방 안에 틀어박히거나 아니면 혼자 뭐 어디로 떠나거나 그죠? 산으로 떠나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자기만의 그런 뭐랄까 루틴에 빠지죠. 재미가 없고 맨날 혼자 지내고 친구도 없고 막 이런 루틴에 빠지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때 바로 나 자신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그동안은 뭐랄까 남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뭐 아버지로서 선생님으로서 일자리에서 직원으로서 친구를 위해서 그 비율을 맞춰가면서 남의 권력,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면 내 마음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도 내 권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내 마음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존재라면 그죠? 예를 들면 친구 없이 난 못 살아. 그건 뭐야? 마누라 없이 못 살아. 남편 없이 못 살아. 자식 없이 못 살아.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들이 내 마음의 중심 핵을 이루고 나는 뭐야?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들의 존재에 따라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기분이 바뀌니까. 즉 나는 스스로 나라는 인간에 대한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니체가 이제 권력의 의지라는 말이 그거예요. 나 자신의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나의 권력을 다시 되찾는 것. 그걸 권력의 의지라고 합니다. 니체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러한 권력 의지가 없을 때 말하자면 인간이란 건 자기의 소원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지? 그런 거예요. 결국 뭐야? 우리가 현실을 창조한다는 현실 창조 원리를 볼 때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현실을 창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봐. 남을 위해서 사는 거 말고 네가 진짜 원하는 그런 삶은 뭐야? 예를 들면 그런 주부들이 들어온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다가 갑자기 자식이 다 크고 남편도 이제 직장 잘려가지고 이제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 그때 말하자면 자기의 인생을 찾으려고 뭔가 발악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나름대로 뭐 등산을 한다든가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으려는 그 노력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인간의 정상. 왜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나의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될 때 나는 헤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남을 도와주고 또 그들로부터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거죠. 남을 도와줌으로써 이제 자식을 도움으로써 내가 가족의 일원이라는 마음의 안정감을 얻었다가 이제 자식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마치 줄이 끊어진 연처럼 뭐야? 허공에 떠도는 거니까. 허공에 바람에 따라 날려가면서 허공에 떠돌아.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뭐야? 인생의 가장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렇게 돼야만이 뭐야? 내가 줄 끊어진 연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탱해준 줄이 내가 원하는 그 줄, 연이 이렇게 사실은 날아갈 필요가 없고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줄이 따로 있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소망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런 것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누구도. 예를 들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자연에 가서 어떤 돈 한 푼 없이 살면서, 그죠? 자급자족하는 삶, 자연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품앗이 하면서 서로 재밌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거나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저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삶, 그죠? 이제 말년에 다들. 나이가 들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끊어지고, 이죠?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친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그런 권력, 나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던, 그죠? 나의 권력자들을 해서 끊어버리고요. 시스템과 원혼과 귀신과 자아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여러 사람들 관계 여러 가지 돈조차도 그죠? 이제 그 사람들은 보통 돈을 이제 안 벌고 보통 1년에 500만 원 이하로 1년에 500만 원 이하로 그냥 연금 조금 받는 거 그 이상의 돈이 필요 없이 그죠? 왜냐면 그냥 맞으면 그런 거예요. 거기서 뭐 밀농사나 쌀농사 못 지니까 보통 산에서 그러면 이제 쌀만 좀 사다 먹는 거죠 한마디로. 나머지 반찬은 전부 채소. 이렇게 가지고 이제 돈조차도 필요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죠?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은 결국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돼 결국. 단순하게 힘드니까 모든 게 그죠? 그러다 보면 그 말년에 그러한 단순하고 자기의 능력에 맞는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개념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가 살았던 방식, 가족과 뭐 이렇게 가족이라는 게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가족이 어디 있어? 원래 자기 자식들은 20살 넘어가면 자식이 아니야. 그걸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식이라는 건 그냥 나를 스쳐가는 거지. 20년 동안 내 집에 살다가 나가는 존재들이야.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른과 어른은 가족이 될 수가 없어. 어른과 자식, 어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만나서 우리가 가진 자로서 우리의 돈과 어떤 지혜를 나눠주다가 그들이 20살이 되면 떠나는 거. 근데 그게 정확한 자연의 법칙이고 만일에 22살이 넘었는데 그걸 자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이제 그 죄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면 아직까지도 독립을 못한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의 중심이었다가 그대로 자기 중심을 빼앗기고 자식이 전화하면은 기분 좋고 자식이 전화하면 기분 나쁜 말하자면 덜 떨어진 인간으로서 결국 현실 창조를 이룰 수가 없어. 그냥 자식을 벗어나야만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니까. 내가 원하는 건 자식이 아니라니까. 나를 주인공으로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으로서 나를 어떻게 꾸미고 갈 거냐 하는 문제야,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자식을부터 끊어줘야 되고 나이가 들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홀로 돼야 돼. 그렇게 안 되면 그 인생은 끝장이야. 홀로 되지 않은 인간은 끝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다고 나이가 중년인데 아직도 초년운이 나쁘면 괜찮아. 초년운이 굉장히 나빠서 지금 좀 잘 됐다. 그러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만일에 초년운도 좋고 중년운도 좋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폭망하는 거야. 무조건. 왜냐하면 자기를 만날 기회가 없어. 여러분 인생 끝난 거니까 지금 이 순간 포기하세요. 죽는 게 나 차라리. 앞으로 올 그 고통을 생각하면 오로지 남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을 내 마음의 중심의 권력자로 삼고 스스로를 나라는 주인공을 되찾기 위한 권력의 의지가 상실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나중에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도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살려고 그래. 과거처럼. 그럼 어떻게 돼? 늙었으면 이제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되거든. 왜냐면 진짜 어린아이가 됐으니까 나이가 먹으면. 근데 내가 어른 노릇하려고 그러고. 내가 아직도 대단한가 싶어 호통만 치고. 네? 그렇잖아요. 능력도 없으면서 호통치고 능력도 없으면서 막 잘해달라고 그러고. 옛날에 자식들이 필요하니까 부모한테 잘할 수 있지만 엄마가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되는데 아직도 뭘 잘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자식이라도 키워주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도움도 안 되는데 누가 엄마를 모시고 아빠를 모셔. 누가 엄마가 또
아내가 자기 남자를 모실 수가 있어.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 자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남한테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인간이 되면 안 된다. 그럼 그 인생은 계속 끌려 들어가. 다른 사람이 내 주인공이 돼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없으면 난 죽어 그러면서 대부분 남자들 마누라 죽고 나면 3년 이내에 다 죽어. 거의 대부분이. 왜 그래?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들은 좀 나은데 남자들은 더 부족해. 인간들이. 남자들은 썩었단 말이야.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오냐 키워가지고 과거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남자라고 하면 먹을 것도 더 주고 하여간 가난한 집이 있어도 위해 주니까 뭔가 잘 사는 거지 남자들은. 그러니까 말년이 망하는 거야. 그게 자기 업보예요. 여자들은 과거의 여자들은 비참하게 살았거든. 항상 겸상을 못해 아버지랑. 그래가지고 바보처럼 그렇게 남은 거 오빠가 먹다 남은 거나 먹고, 오빠한테는 계란 후라이 해주고 자기한테는 안 해주고 맨밥에다 간장 비벼 먹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말년에는 그런 고통의 과정 속에서 말년은 여자가 오래 살고,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 죽고 나면 어떻게 돼? 남자들은 보통 3년 살고, 여자들은 평균이 105세까지. 남자가 죽으면 중간에 여자들은 100살을 넘어가. 우리 할머니도 100살 넘게 살았거든. 남편 죽고 나서.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인생이. 남자, 여자 그 차이 보마라. 혼자 산 남자의 평균 연령은 67세. 혼자 산 여자의 평균 연령은 105세. 그때 105세가 돼야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현실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여러분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그래서 초년운과 중년운이 좋으면 여러분 인생 끝장이야. 최소한 초년운이라도 나빠야 돼. 그냥 이거야. 그 말년운이 67세 되면 노인이잖아. 노인까지 제대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죽은 남자들은. 여자가 없으면. 여자가 마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다 챙겨주잖아, 지금까지. 여자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여자들이 약도 챙겨주고. 약도 못 먹어, 남자들은. 여자 없으면. 왜냐면 내가 먹던 약이 뭔지 모르니까. 67세까지 먹던 약이 뭔지를 몰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죽어야지, 약도 못 먹는 주제에. 그게 먹어? 술만 먹지. 술 먹고 마누라 어딨냐고 울고. 왜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야. 마누라야. 내 소원은 마누라야. 근데 마누라 이미 죽었어. 그럼 어떻게 오래 살아? 그 다음부터는 인생의 껍데기야. 자기의 삶이 아니야, 그 다음부터. 자식 아니면 마누라만 의지하다가 말하자면 고통 속에서 죽는 거야. 그러다가 또 더 말년에 노년에 깨달을 수도 있겠지. 80세, 90세 넘어서 이제. 이런 게 아니구나.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말은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저주하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특히 남자분들, 이제 지금은 아니야, 솔직히. 내 나이 때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 동생보다 그렇게 위대한 그런 인간으로 그렇게 살지는 못했다고 물론 그래도 좀 난 게 있겠지, 아무래도. 난 이해를 해요. 내가 그래 좀 잘나게 살 수도 있겠지만, 가족에서. 어쨌든, 나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거든. 우리 때는 벌써 그렇게 남존 여비 세상이 좀 덜하니까. 우리 동생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실 창조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원리에 대해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게 해결책이 나와. 어떻게 현실 창조가 이루어지냐면, 내 마음이 가장 괴로워도 내가 원하는 게 확실하고 그거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 그리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왜냐면 인간은 언젠가 가장 어려울 때를 빠져요. 마음이. 고독사할 것 같은 느낌이 생겨. 이제 고독사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난 쫓겨났어. 그런 순간이 이게 가장 이제 말하자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 이때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와요. 혼자 남겨질 때가 와. 그때 어떻게 해? 그때 마음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그때 진짜야. 그때 부정적이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더 부정적인 현실이 창조가 돼. 마음에. 근데 그 순간에 가장 괴로울 때
마음이 긍정적인 건 뭐야? 진짜 긍정적이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자기 순수한 본연의 능력으로부터 긍정적인 거야. 긍정적이란 게 뭐야? 긍정적인 삶을 살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건 누구나 해. 근데 뭐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내 삶에서 가장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거는 진짜 능력이야, 그게. 그게 바로 뭐야? 진정한 믿음이야. 그게 바로 진정한 뭐야? 현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최고의 삶을 만들어내는 긍정적 생각이야. 그게. 그때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뭐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찾아와도 아무리 괴로운 일이 또 생길 수 있어. 그럴 때도 긍정적인 생각. 그렇게 되면 뭐야? 그거는 마치 반석과 같아. 그 긍정적 믿음이란 거는 반석과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 삶이 피는 거야, 말년에. 그래야 피어, 삶이. 그래야 큰 부자가 되고, 그래야지 정말 내가 부자가 되는 걸 떠나서 나를 만나게 되고, 그죠?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뭘까를 알게 돼, 그때서야. 내 마음을 허정케 하는 게 뭔가. 그거를 진짜 알게 되고, 내가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게 살 수 있는가를 알게 되고, 그때 내가 그러한 것을 소원하면서 동시에 그 가장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긍정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 현실 창조는 극적으로 일어나. 그다음부터 말년운이 완전히 피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예. 긍정적일 때는 삶이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일 때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 망하기 시작하면 계속 망하는 거야. 왜냐?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 생각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망하는 거지. 이 긍정적 생각만이 긍정적 현실을 창조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회란 말이야. 여러분이 그런 지금, 막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이 진짜, 사막을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당신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그러한 긍정적 생각을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삶은 피는 거야, 그때.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